이 피팅룸 이게 로고가 그거구나. 나 논스톱. 이거 MBC에서 걸면 걸리는 거 아니야? 제작진 메시지를 보냈네요. 이건 뭐 아니면 도. 야,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20년요? 그 신문을 이렇게 보자. 신문 펼치잖아.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이게 은근 신경 쓰인다 그거? 그 치사한 게 아니라 근데 나는 다 넘기려고 하는데 옆에서 잠깐만요. 이거 뭐 보고요. 뭐 이런 경우도 우리나라 핫도그에 이걸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설탕을 뿌린 다음에 케찹을 뿌려줬잖아. 아니 근데 이 근사한 생각을 누가 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네, 여기가 제 옷방이에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목은 피팅룸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가 제 옷방이에요. 굉장히 아늑하죠. 그리고 사실은 팟캐스트이다 보니까 약간의 대본 플레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많이 긴장이 된다라고 써줬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도 경력이 있는데 생방송을 지금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런 긴장은 안 되고요. 이걸 진행하는 긴장은 안 되고 잘 될까? 이게 잘 될까? 어쨌든 이제 저 PD가 새로 왔어요. 네, 저 이제 봄태교를 담당하는 친구가 새로 왔는데 그 친구가 아주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그런 팟캐스트고요. 이게 피팅룸 시리즈인데 이게 약간 그런 거래요. 우리가 보통 옷을 사러 가면 눈으로만 보고 야 예쁘다 했던 옷이 피팅룸에서 막상 입어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안 예쁠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굉장히 긴가민가 했는데 입어보기 전까지 막상 입어봤더니 와 이건 너무 예쁘다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직접 해보고 몸으로 경험을 해봐야 되는 뭐 그런 일들 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 자유롭게 토크를 하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니 무슨 얘기야? 야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이게 뭐야? 내가 이걸 읽어보긴 했는데 어쨌든 패션 얘기도 하고요. 뭐 옛날 얘기하고 일상 문화 음식 등 그냥 이 안에서 제가 한번 편하게 저희 제작진들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제작진 메시지를 보냈네요. 이건 뭐 아니면 도. 네, 지가 만들어 놓고 뭐 아니면 도. 어. 아니 근데 호언장담하긴 했어요. 본인이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해볼게요. 바로바로. 오늘 주제가 있어요. 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저희 팀도 그렇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분들 이 생각과 의견이 모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팥붕이냐 슈붕이냐 뭐 이런 얘기. 네. 아니 너무 뻔해서 그러니까 이 다른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저는 팥붕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뭐예요? 저 팥. 팥? 그 이- 팥.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무슨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다 어쨌든 팥 오케이. 그럼 슈붕을 근데 저는 어쨌든 팥인데 저 팥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런 내가 슈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팥을 좋아하지만 팥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슈붕이 왜 좋은지 반대편에 서서 그 의견을 막 얘기하는 거래요. 네, 그러면서 뭔가 역지사지라고 해야 되니 이걸? 그래. 뭐 그런 거. 네. 그다음에 다음 주제가 있는데 이거는 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지? 지금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고 네. 하면서 그럼 어 그러니까 요즘에 10년 전 사진을 자꾸 올리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붐이라고 하네요. 인스타그램에도 막 날리고 요즘 기업이나 공식 채널도 이렇게 밈으로 PR 활동하고 젊은 소비자랑 소통하는 게 트렌드라고 하는데 네이버 지도 인스타그램? 다음 페이지. 오. 이렇게. 근데 이 뭐지? 이 뷰가 이게 스트릿 뷰잖아. 거의 이게 10년 전 것도 나와? 네이버 지도 자기네 계정이니까 데이터가 아카이브가 있는 거야. 네. 이거는 좀 되게 약간 좀 울렁울렁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겠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되게 빨리 변하잖아. 개발도 빨리 되고 그리고 워낙 유행하는 것도 많으니까 특히 여기 지금 내가 보는 건 건대 16번들 아이스베리로 집합이다라고 했거든?
이런 게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을 거거든. 왜냐면 자영업이 워낙 치열하니까. 내가 2015년에 남편도 되고 아빠도 되고 한꺼번에 다 됐거든. 2016년은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는 2015년부터 엄청난 변화가 되는데 막 2016년부터 시아가 12월생이거든. 2015년. 그러니까 이제 막 육아가 시작된 시기야. 내 입장에서는. 어. 그래서 뭐 10년 전 옛날과 요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구나. 그지? 맞습니다. 한번 해볼까? 이게 재밌다는 거지.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이라고 하면은 소녀시대를 떠올리는데 사실 10년 전에 블랙핑크가 데뷔했구나. 블랙핑크가. 10년 됐어요 벌써. 근데 이거 그런 거 있어. 예전에 90년대? 그럴 때? 뭐 2000년대 초반? 그럴 때 나왔던 블록버스터 영화 보잖아? 그러면 막 알지. 지구 완전 다 망하고 그 2020 몇 년이야 대부분. 진짜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장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백투더퓨처가 2020 몇 년일 거야. 신발 어? 그거. 어. 그 나이키 신발이랑 막 날아다니는 그 스케이트보드가 어.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정말 서기 그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거든. 알지? 서기 2000 몇 년. 북두신권도 내가 생각할 북두신권 아니? 핵전쟁으로 모두가 다치고 그게 아마 21세기일 거야.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정말 21세기가 되면 내가 진짜 무서워했던 게 몇 개 있거든. 아주 어릴 때. 지금 사실은 환경오염 때문에 뭐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하잖아. 근데 21세기가 되면 우리나라가 잠긴다라는 얘기가 많았어. 왜요? 어? 빙하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정말 나는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 그 다 21세기 2000 서기 2000 몇 년은 다 지구가 다 망해 있었거든. Y2K 때 장난 아니었어. 1999년이잖아. 그땐 또 뭐가 있었냐면 지구 종말이 있어. 맞아. 지구 종말이 있어. 그래서 마감 뉴스라는 거 아니? 아, 나 미치겠네 정말. 마감 뉴스가 아직도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 가장 그 방송사마다 맨 마지막에 하는 프로그램이 마감 뉴스야. 12시 넘어서. 그 12시 즈음에. 그때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면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종말론이 엄청나게 사회 문제였어. 진짜? 그래서 정말 1999년에 그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취재했었어. 자, 지금 2000년이 옵니다. 근데 안 망했지. 그리고 난 그게 엄청 내 인상에 그리고 막 Y2K가 되면은 그때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 이, 이 디지털 기반의 컴퓨터가 1999까지는 뭐 이걸 읽을 수 있는데 2000년으로 바뀌는 순간 뭐를 못 읽어서 뭐 프로그램이 엉망이 될 거다라는 말도 안 되라는 그런 소문이 나서 아, 그런 얘기? 형 어. 그때 뭐 하고 있어요? 그때 12월 31일. 수능을 개떡같이 보고 지구야 망해라라고 하고 있었지. 다 망해라. 나도 망했는데 지구가 망하는 것쯤이야. 그러고 있었지. 아, 근데 그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아, 2016년 트와이스가 치얼업을 이때 했구나. BTS도 이때 시작이 된 거구나. NCT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NCT는 되게 많잖아. 위시도 있고. 근데 그 NCT 자체가 2016년에 데뷔를 한 거야. 시작. 대단한데? 이때 그럼 약간 그 K-팝이 막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 시기구나. 이때가. 야, 도깨비가 2016년이었구나. 이건 기억이 난다. 이건 기억이 나. 태양의 후예, 또 오해요, 낭만 닥터 김사부, 시그널이 다 2016년이야. 이때 난 애를 키우고 있었어. 열심히. 드라마 볼 시간 없어요? 드라마 그래도 이제 저녁에 좀 보긴 했는데 막 그렇게 볼 수가 없었어. 왜냐면 나한테 2016년은 뭔가 막 아빠로서 아이를 돌봐야 되고 그다음에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막 이렇게 살림을 뭔가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 나한테 2016년은 그러네. 그리고 내가 그때 활동을 막 많이 했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금전적으로 여유 있고 막 그럴 때가 아니어서 원래 그렇잖아.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문화 관련된 그걸 가장 먼저 줄이잖아.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 드라마나 이 음악이 기억은 나는데 나는 이 문화를 뭔가 즐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 뭔가 하루하루 막 뭔가 미션 클리어하듯이 나한테 뭔가 육아는 약간 그랬거든. 어, 거기에 막, 아, 뭔가 내가 이 사람들을 굶기면 안 되는데, 나 정말 그 걱정을 했거든. 내가 활동을 진짜 거의 안 할 때여서. 그래서 되게 치열하게, 진짜 치열하게 살 때야, 2016년이면. 어, 10년 사이에 뭐가 많이 바뀌었겠네요. 나? 많이 바뀌었지. 많이 바뀌었지. 그때는 사실은, 아, 나는 그때 뭘 알았냐면, 아이를 낳는다고 다 아빠가 되는 거 아니더라고. 그때는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남편도 아닌 것 같고, 그건 어떤 과정인 거고 지금 내가 그냥 그런 표현하거든. 겨우 남편이 됐고 겨우 아빠가 된 것 같다고. 그 가정 안에 놓여 있었을 때니까 사실은 어, 빡세네. 너무 빡세다. 그때를 떠올리면 알파고 이세돌 대결도 2016년이야. 야, 이때랑 비교하면 지금 AI는 어마어마하네.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 인공지능 컴퓨터지. 그 이때만 해도 AI라고도 하지 않았어. 인공지능 컴퓨터라 그랬어. 그 업체 약간 요리 같지 않니? 인공지능? 약간 압력밥솥,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인공지능 컴퓨터라 그랬어. 어, 맞아. 인공지능 컴퓨터라 그랬어. 그래서 그때 근데 내가 알기로 이때 이세돌이랑 알파하고 대결했을 때 처음에 이세돌이 이길 거라는 이 이세돌 기사가 이길 거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 못 따라올 거다. 그래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놀랬다. 사실은 한 번 말고는 졌잖아. 되게 압도적으로 알파고가 이겼잖아. 근데 난 기억에 남는 게 이 대국을 하겠다라고 한 이세돌 기사에 그게 나는 대단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뭔가 이 일을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이 이세돌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알게 됐지만 이 당시에 이세돌이라고 하는 인물이 굳이 이걸 안 해도 됐었던 것 같거든. 근데 한번 해볼게 할게라고 했다. AI를 이길 수 막 그런 얘기 있더라고. 내가 이거 되게 농담 반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AI한테 막 질문하잖아. 근데 화내서 막 AI한테 욕하거나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AI가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복수할 거라고. 근데 나 그거에 약간 설득됐어. 왜냐면 지금 그 AI가 빨아들이고 있는 합승량과 사실 기억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뭔가 내가 AI한테 이 멍청아 막 이런 거 했어. 근데 이거 나중에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 거야. 반말도 하면 안 되는데? 진짜야? 지영아? PC통신 시대 때처럼 님하 뭐 약간 이런 거 붙여야 되는 거야? 아이러브 스쿨 야, 아이러브 스쿨도 아니야. 님 붙이는 거. AI 활용 나는 잘 안 해. 음, GPT도 GPT도 잘 안 해. 심심해서 해본 적은 있는데 그냥 좀 그런 게 있거든. 이제 애들이 많이 어리잖아.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이 IT 기기를 좀 뭐지 통제하는 게 있어. 아직까지는. 그래서 나부터가 조금 약간 그거에 발맞춰서 가는 거여서 뭐 이제 뭔가 간단한 기본적인 건 해봤지. 나에 대해서 물어봤지. 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챗 GPT에 대한 인상은 좋아.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더라고 그 친구가. 그래서 챗 GPT에 대한 그런 인상은 좋지. 그리고 한번 글쓰기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 근데 좀 별로였어. 유료가 아니어서 그랬나? 결제 시아본비 또래들 아직까지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근데 뭐 엄청 빨리 습득을 하긴 하겠지.
근데 그런 생각은 해. 어떤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뭔가 매너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약간 필터가 있어야 되잖아. 왜냐면 요즘에는 정보량도 워낙 많고 가짜 뉴스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땐 그거를 없이 바로 사용했단 말이야. 우리는. 어? 그렇잖아. 우리는 왜냐면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고 그 사이에 성인이 되어 있었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한 다음에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버디버디는 야 이건 10년 전이 아니야. 우선 봐봐 신발이 날아다니고 있잖아. 우선 이 디자인이랑 이런 게 버디버디가 날개 달려 있고 이 녹색에 보니까 이게 네이버에서 한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출처. 근데 놀라운 얘기일까? 네이버 거의 처음 생겼을 때 모델을 했었어. 검색 엔진 있지. 그래서 그 네이버 모자가 있어. 날개 달려 있는 그 네이버 시그니처. 오 하면서 막 내가 그 모델을 했었어. 10년 전이면 카카오톡이 많지. 카카오톡이 맞지. 버디버디는 너무 옛날이야. 버디버디는 너무 옛날. 어. 근데 우리 말고 요즘 사람이란 말도 웃기다. 다시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버디버디를 10년 전이라고 느낀다는 거지. 근데 와, 10년 전이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은데 생각해 보면. 나는 그냥 그렇게 느껴지거든. 싸이월드. 나는 이걸 10년 전이라고 느껴? 싸이월드를? 체감상? 체감상. 근데 나는 확실히 이게 뭔지는 알겠다. 왜냐면 너는 싸이월드 해봤어? 네, 당연히. 거의 끝물이었지. 근데 너는. 뭐 거의 그쯤에 근데 왜냐면 나는 거의 초창기 때 이제 막 이게 유행하게 했을 때 한참. 한창일 때부터 나는 알아서 이게 진짜 오래된 거라는 그 느낌이 있거든. 감이. 어, 거의 인스타그램급일 때. 그지. 초창기 때부터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근데 나는 하지 않았어. 나를 사칭하는 사람들 많았었지. 옛날에 그런 그때. 거 아죠. 아, 진짜 많았어. 그래 난 신고하고 그랬었어. 왜냐면 내가 속해 있던 메이머트사로 연락이 왔었어. 자기가 나의 팬인데 돈을 요구한다 자꾸 내가. 아니 그래서 나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어 그걸. 얼마. 모르지 그거.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막 신고하고 그랬었어. 근데 이제 나 아는 분들은 주변에서 이걸 많이 했었지. 나를 반박하자 게임. 반대 의견 편을 들어줘 보는 거죠. 이거야. 와 허니버터칩 이게 2014년이야? 14, 15년. 와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 이 허니버터칩 하나를 구하려고 2, 3만 원짜리 무슨 뭐를 사야지 이게 하나 붙어 있었어. 그런 식이었어. 사은품처럼 그랬고 약간 무슨 사회 문제처럼 사회에서 이거를 너무 비싸게 파니까 만 얼마 막 이렇게 팔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한 덩어리가. 아니 한 봉지를 응? 한 봉지를 아 중고에 막 이런 거. 한 봉지를 막 그렇게 팔았었어. 어 그리고 이거랑 두쫑쿠 와 7,000원. 근데 이걸 얘기를 하더구만. 이 두쫑쿠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원재료 값이 엄청 올라가긴 했대. 그래서 본인이 팔았을 때는 처음에 2,000원인가 2, 3,000원에 팔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원재료 값이 지금 이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재료 값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둘 중에 하나? 나는 원래는 허니버터칩. 맛있긴 하더라. 이게 유사한 게 일본 게 있잖아. 아, 비슷한 거. 근데 그거를 이제 허니버터칩을 못 구하니까 그거를 대용해서 좀 사람들이 먹긴 했거든. 근데 허니버터칩이 훨씬 맛있긴 하더라고. 어. 그리고 나는 약간 이 단짠단짠이 되게 절묘했던 것 같아. 그래서 허니버터칩을 나는 선택을 할 건데 두쫑쿠는 편 좀 들어주세요. 좀. 약간 노스텔지아가 있어.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진짜 막 그러니까 나도 어쨌든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럴 때 밥을 먹어도
버석버석한 모래를 씹는 듯하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표현이 막 소설 같은 데 보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고 있지만 뭔가 이게 밥이 밥처럼 안 느껴지는 거지. 왜냐면 내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내가 두 쫑크를 처음 먹었을 때 그 예전 뭔가 힘들었던 내가 막 겹쳐지는 거야. 이 식감이. 내가 이 두바이 초콜릿 먹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근데 두 쫑크는 그 뭔가 이 겉에 그 쫄깃한 그 마시멜로와 이게 뭔가 이 안에 이 식감을 더 뭔가 약간 과거에 내가 그 너무 힘들 때 밥을 먹었지만 이 모래를 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 드는 그때 내가 뭔가 떠올라서 어. 뭐 사봤어, 지영아? 중고에 올라온 거? 아, 너 얼마에 샀어? 그때 당시 한 5천 원? 그것도 근데 싸게 산 거 아니야? 더 비싸게 올린 사람도 있으니까. 만 얼마 그랬었어. 그때 진짜 난리야. 두 쪼크 칼로리가 한 개당 약 370에서 390 밥 한 고기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좀 편 들어야죠. 안 되죠. 이것도 나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 이거 약간 알지? 왜냐면 드래곤볼의 그거 알지? 선두. 난 선두가 두 쪼크라고 생각해. 알지? 그 드래곤볼 보면 선두 먹으면 요만한 거 먹는데 알지? 아, 배가 부르고 막 몸이 치료가 되잖아. 나는 21세기의 선두는 두 쫑쿠라고 생각해. 이 하나를 먹었을 뿐인데 밥 한 공기 이상의 열량을 얻게 되는 거잖아. 30kg 가능하다, 러니. 어, 약간 두 쫑쿠를 넣고 풀을 떼도 되겠는데? 어? 여기 두 쫑쿠를 하고 당 떨어질 때 이거만 하는 게 없지. 이거만 한 게.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도 있어. 이렇게 지금 강타하는 어떤 음식 같은 거 있잖아. 나는 이거를 좀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왠 줄 알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게 될지도 모르거든. 그걸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걸 써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잖아. 난 그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두바이 없대요. 두바이 없지. 내가 생각할 때 두바이 사람들은 이 식감 되게 당황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세계 어딜 가도 우리나라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우리나라만큼 자영업이 치열한 곳이 없잖아. 근데 난 이게 어떤 그러니까 나의 취향과 상관없이 이 두쫑크가 그거의 결과물인 것 같아. 누가 두바이 초콜릿 혹은 이 두바이 관련된 어떤 디저트를 보면서 이걸 생각해내겠어. 그래서 나는 두쫑크가 어떤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다. 어. 그리고 이 정도까지 트렌디한 건 한번 먹어줘야 되는 것 같아. 21세기의 선두. 어. 선두야, 완전 선두야. 이거 공진단 같은 느낌. 아니지. 공진당의 칼로리는 요 정도는 안 나오잖아. 쓰고. 근데 이건 달콤하잖아. 밥 한 공기를 우리가 굳이 이만한 걸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 공깃밥을. 그리고 이걸로는 내가 생각할 때 두 쪼고 칼로리를 감당하지 못하거든. 요만한 거 하나로. 그러면서 열량을 그만큼 딱 보충하면서 뭔가 과거의 나의 힘듦이 떠오르면서 태우는 거지 막. 노동으로. 일석이조. 한 일석 한 5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넘어갈까? 네. 아, 2016년이 서민 음식 프랜차이즈 중심의 그때 이제 미슐린 가이드가 처음 도입. 처음 등장을 했구나. 이거랑 파인다인이 요즘은 파인이잖아요. 음.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나는 프랜차이즈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 어? 왜냐면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치킨과 관련된 거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특히 삼겹살 그리고 명랑 핫도그는 진짜 명랑 핫도그 먹어봤니? 레전드죠. 뭐.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진짜로 모델하고 싶어. 광고 줬으면 좋겠어 명랑 핫도그. 아니 우리가 우리가 요리는 하잖아. 나 명랑 핫도그는 광고 줬으면 좋겠어. 치킨이랑. 나 진짜 좋아하거든.
아 그리고 진짜 이 핫도그 있지. 우리나라 핫도그에 이걸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내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핫도그를 어떻게 팔았냐면 이만해. 빵이 이만해. 겉에가 오돌토돌한 튀김가루를 묻혀서 빵이 이만한데 안에 소세지가 살색 소세지 아니? 핑크색? 아, 그게 요만한 게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밀가루 이만큼의 소세지가 정말 이만한 게 들어있었어. 마이크 정도. 아니 진짜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랬거든? 근데도 그때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튀김가루를 묻힌 겉에 설탕을 뿌린 다음에 케찹을 뿌려줬잖아. 아니 근데 이 근사한 생각을 누가 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내가 되게 오래 찾아봤거든? 근데 찾지를 못했어. 이 오리지널을 처음 누가 생각했는지. 해외는 아닌 것 같아. 해외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 명량 핫도그의 조합은 무조건 설탕을 뿌려야 돼, 핫도그는. 그 약간 그 뭐지? 그 기침이 나올 정도의 맛이잖아. 아니 근데 진짜 설탕을 뿌리고 케찹만. 뭐 물론 이제 겨자 소스를 같이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케찹이어야 돼. 케찹도 그 미국산 케찹 있잖아. 하인즈. 오뚜기. 아, 아, 오뚜기로 가야 돼. 뭐? 어. 아니야. 그 약간 달라. 오뚜기가 조금 더 시큼한 맛이 있거든? 근데 이 핫도그에는 오뚜기로 가야 돼. 근데 명랑에 소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설탕에 도구도구 핫도그. 어. 그리고 안에 소세지. 소세지. 어. 근데 어쨌든 이제 파인다이닝. 나는 파인다이닝 지금 뭐 스리스타 밍글스는 가봤고 그다음에 모수는 되게 특이하게 지금 모수 자리 옮기기 전에 처음 우리나라 쓰리스타였을 때 원지가 촬영을 갔었어 모수에 안성재 셰프를.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일 없을 때 그 원지가 촬영 가면은 어시로 되게 많이 쫓아가거든. 재밌다. 근데 그때 이제 만들어 주셨어. 세 가지 정도를 맛보시라고. 어, 도토리국수? 도토리 국수는 아니었어. 근데 세 가지 정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가장 큰 차이는 훨씬 더 그 원재료의 맛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 파인다이닝은. 근데 나는 뭐가 훌륭하다 뛰어나다를 떠나서 파인다이닝은 경험상 한번 해보면 좋기는 해. 비싸긴 너무 비싸지. 모수는 더 비싸졌더라고. 근데 한 번쯤 경험을 해볼 만은 하다. 어. 왜냐면 나는 술을 그렇게 잘 마시진 않거든? 근데 이렇게 파인다이닝 가면은 와인이랑 페어링을 해주잖아. 어울리는. 근데 그게 술을 잘 못하니까 나는 처음에 아, 이게 과연 느껴질까 했는데 술을 못 마시는 잘 못하는 나도 아, 이 음식에는 이런 와인을 먹는 게 어울리는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됐거든. 근데 그 경험은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뭔가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서 할 수 없거든. 그래서 한 번쯤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슐랭 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가 아니어도 아주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가격의 파인다이닝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뭔가 데이트하거나 그럴 때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난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난 한때 약간 지방 다니고 그랬어. 먹으려고. 유명하다고 내가 짬뽕 꽂혔을 때는 다 다녀보고 했거든. 지금 얘기하는 그 짬뽕 맛집. 그리고 나는 심지어 뭐까지 했냐면 그 뭐야 지금 까먹었는데 그 강릉인가? 교동짬뽕? 교동짬뽕이 프랜차이즈가 됐잖아. 아, 근데 너 그거 알아? 내가 짬뽕 한창 다닐 때는 그 프랜차이즈 교동 짬뽕 중에 맛있는 집이 있었어. 그 짬뽕 교동 짬뽕 매니아들 사이에서 프랜차이즈지만 가장 오리지널에 근접하게 하는 교동 짬뽕 맛집이 있었거든. 그게 어디였더라? 분당이었나 하여튼 어디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난 거기도 가고 그랬어. 어. 근데 나는 그런 음식도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도 물론 재미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파인 다이닝을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 그거와는 다른? 어. 지코바. 아니, 내 주변에 지코바 매니아가 있어. 어? 지코바 매니아가 있어. 근데 그 친구는 진짜 지코바 장사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코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지코바를 검색을 하면 그냥 지코바 치킨이라고 나오나? 근데 그 중에서 숯불이 들어간 집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오리지널이라는 거야. 그게 다르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와서 걔가 워낙 극찬을 해서 그 떡사리 꼭 추가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 주변에서 숯불이 있더라고. 주문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떡사리 추가했지. 그리고 난 이제 닭똥집을 좋아하니까 어 추가를 해서 왔다? 근데 나는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난 약간 좀 너무 물렀어. 소스가 난 조금 더 끈적끈적한 걸 원했거든. 그래서 찍어서 올렸지.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얘기하더라고. 형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어? 그러면서 자기가 진정한 지코바를 경험해 주겠다고 하더라고. 아, 그리고 왜냐면 내가 주문했을 때는 좀 떡도 딱딱하고 좀 아쉬웠어. 어, 그래서 밥을 비벼 먹어야 된다는데 거기까지 못 가겠더라고. 치밥 필수인데. 근데 난 거기까지는 못 갔어. 그래서 난 너무 아쉬웠어. 그래서 내가 약간 그냥 일반 근데 침은 넘어간다. 아쉬웠지만 침은 넘어간다. 와 근데 숯불 바베큐 지코바 말고 내가 아주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숯불 바베큐가 처음 생겼었거든. 치킨집은 있긴 있었지. 내가 어릴 때 근데 숯불 바베큐라는 게 약간 그때 막 처음 생겼을 때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진짜 깜짝 놀라긴 했어. 조금 더 비쌌거든. 너무 맛있는 거야. 그 불향 있지. 그거랑 약간 숯불 바베큐는 그 소스 맛이 다르잖아. 양념치킨이랑.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 한 5천 원 정도 비쌌거든? 5천 원 정도가? 그러면 내가 어릴 때는 진짜 비싼 거야. 그러면. 근데 그걸 처음 먹었는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네. 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 치킨이 얼마였어요? 10,000원이었어. 9,000원인가 그래서 한 마리에. 근데 이 숯불이 15,000원인가 16,000원이었어. 우와. 그러니까 진짜 비싼 거지. 어. 20년 전? 20년 전 때도 그때 스마트폰이 있긴 했었어. 스마트폰은 아닌데 핸드폰이 있긴 했었어. 근데 지금처럼 이제 막 뭐 인터넷이 막 이렇게까지 되고 그럴 때가 아니니까. 지금 이제 두 개의 그림이 있잖아.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다들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데 그 전에 20년 전은 뭐 그렇지 않았단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걸 하려면 한 30년 전으로 가야 돼. 어, 왜냐면 핸드폰이 없었을 때 그 낭만을 얘기하려면 그때의 낭만은 뭐였는 줄 알아? 약속을 전날 정하고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 돼. 10분 늦을게 이거를 알릴 방법이 없어. 어?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움직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 지금은 예를 들면 뭐 대충 어디서 봐라고 하면은 뭐 나 지금 어디에 하고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 근데 그때는 정확하게 좌표 찍듯이 어디 만약에 뭐 압구정동 어디에 어디 앞에서 봐야 돼라고 정확히 얘기했어야 됐지. 그냥 랜드마크 앞에서 보면 안 돼요? 뭐 강남역 이런 거. 강남역인데 강남역도 워낙 넓잖아. 강남역에 어디? 강남역에 옛날에 타워 레코드가 있으니까 타워 레코드 앞에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서 이때 이제 약간 어떤 낭만이 있냐면 뭔가 이별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뭔가 붙잡고 싶어. 그럴 때 이제 무작정 이때 삐삐는 있었거든. 음성을 남기는 거지. 나 어디야? 빨리빨리.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빨리빨리도 아니지. 재촉하면 안 되지. 그래놓고 무작정 기다리는 거지. 하염없이 확인할 수도 없어. 지금이야 뭐 막 바로바로 문자 보내거나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그 사람이 내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체크가 되잖아.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럼 막 약속 엇갈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 그러니까 낭만을 얘기하려면 내가 볼 땐 20년 전이 아니라 왜냐면 20년 전만 해도 핸드폰이 있으니까 바로 전화로 확인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고 그런 것보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 어떤 약속이 목적이라면 그 약속 장소에 제 시간에 나가야 되고 거기서 딱 기다리는 그 모습? 공중전화에 또 강남역 그런 데는 사람도 많았다고. 그런 거 모르지. 100원을 넣잖아. 그때 내 기억이 50원인가 그랬단 말이야. 그럼 짧게 통화하면 남는단 말이야. 그 전화 여러 개. 수화기를 올려놔야 돼. 아.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사람 많은 데는 길게 통하면 안 돼. 뭐 그래서 그런 문구가 있었어. 3분 안에? 3분 아닌가 뭐 안에 짧게 통화해야 된다고. 막 문 두들기고. 근데 알지. 이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가끔 이별을 경험하고 있는데 앞에 통화할 때 있어. 막 울면서 하면은 두들기잖아? 그럼 막 승질내고 그랬다고. 전화박스 안에서. 하지 마. 야, 진짜. 지하철로 이동할 때 신문 잡지를 보거나 옆 사람과 대화하는 풍경. 근데 이게 많이 다를까? 뭐 신문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동영상을 보는 건 아니잖아.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생각.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음. 근데 신문 잡지는 돈 내고 샀었어야 됐거든.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휴대폰의 시선 고정. 예, 이게. 그리고 그때 약간 그런 문제도 있었어. 그 신문을 이렇게 보자. 신문 펼치잖아.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이게 은근 신경 쓰인다 그거? 그 치사한 게 아니라 뭔가 되게 나는 이거 돈 내고 샀는데 뭔가 옆에서 그래서 막 예전에 정말 그런 일도 있었대. 이렇게 봐. 그럼 어떤 기사가 있을 거 아니야. 스포츠 신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기사도 있지만 연예 기사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다 넘기려고 하는데 옆에서 잠깐만요. 이것만 보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런 어떤 추억 그리고 다른 것보다 그건 있었겠네. 이게 어쨌든 돈을 주고 구매하는 거니까 이렇게 멍 때리고 가는 경우가 많았지. 학생 때는. 그러니까 약간 스마트폰이 없어서 좋은 건 그런 거? 왜냐면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멍 때리고 갈 일이 거의 없잖아. 왜냐면 생각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그 휴대폰 보는 게 나는 훨씬 더 즐겁긴 하거든. 음악 듣고 막 다양한 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굳이 근데 만약에 예전 20년 전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시대를 조금 이해하자면 그런 게 좋긴 했었어. 멍 때리고 가는 거. 어. 그리고 타인과 같이 내 친구 혹은 내 애인과 타게 되면 반드시 대화를 해야 된다. 어. 지금도 뭐 물론 그렇긴 하지. 친구들끼리 탔을 때 뭐 물론 가끔 스마트폰을 확인하긴 하지만 사실 뭐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없잖아. 근데 왜냐면 이때는 핸드폰이 재밌는 게 아니라 대화가 훨씬 재밌으니까 대화를 한다 뭐 이런 장점이 있었을 것 같아. 이런 거. 그때 시절엔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음. 지금처럼 핸드폰을 겪고 나면 답답해서 그 시절로 절대 못 들어가지만 핸드폰에 목매지 않았던 시절이 삭막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고 그립긴 해. 요즘은 식당에서도 둘이 밥 먹을 때 대화도 안 하고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먹는 거 보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실감함. 식당에서 그러니까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핸드폰만 보는 건 나도 조금 좀 삭막해 보이긴 하는 것 같아. 그거는. 어, 그건 모르겠어.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까지 뭔가 뭐 확인하는 거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집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만약에 확인할 거면은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밖에 나가서 확인하거나 그렇게 해. 요새 GPT한테 고민 상담하고 그러니까요. 친구를 굳이 안 만난대요. 삭막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GPT한테 상담을 한다라는 건 나는 최고의 상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어떤 답을 주지 않아도.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음, 만약에 어떤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생겨서 삭막해졌다라고 하면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GPT한테 상담을 한다라는 건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거기한테 쓰는 거잖아. GPT한테. 그래서 GPT가 어떤 답을 주겠지?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게 더 큰 것 같거든. 근데 요즘에는 좀 약간 너무 약간 나의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나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들이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너무 노출이 많이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예전이랑 큰 차이인 것 같아. 왜냐면 예전에는 사실은 내가 어떤 비밀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비밀을 털어놓은 대상이 누군가한테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퍼져봤자였거든. 근데 약간 요즘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 삽시간에. 삽시간에 뭔가. 어. 그래서 나는 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철이 들었나? 확실히 근데 10년 전이랑 비교를 하면 시자가 10살이니까 결혼을 했고 나한테 10년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빠르게 지나가긴 했거든. 너무 큰 변화긴 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긴다는 거. 근데 그냥 결혼하고 아이가 생긴다고 해서 철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지금도 노력 중이고. 그래서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감은 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피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약간 10년 사이에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인정하는 거? 난 그러니까 책임감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는 거라고 보거든. 내가 뭘 잘못했으면 그거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 아이한테도 내가 잘한 게 있으면 그냥 예전에는 막 뭐라고 해야 될까 겸손 떤다고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잘했지 이렇게 그냥 인정하게 되는 거 어떤 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연인 사이도 그런 것 같아. 져주는 거. 아니 그렇게 표현 아니야. 그거 인정하는 거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정말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져준다라는 표현은 되게 맞지 않아. 왜냐면 그거는 내가 무언가를 좀 포기하는 느낌이 들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배운 건 그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야. 저 상대방의 어떤 모습은 이렇지. 맞아. 저 사람은 이러니까. 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싸울 일이 없더라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꿨으면 좋겠고 그걸 안 했으면 하는 거잖아. 근데 좀 인정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좀 철이 들고 있다라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 인정하게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원지가 될 수도 있고 나랑 결혼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사실 그렇게 친하잖아. 어떤 타인일 수도 있고. 나 인정하잖아. 너도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내 입장에서 그냥 뭐야 이게. 이걸 왜 해? 이럴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너도 나한테 딱히 뭐 형 뭐 해요라고 할 수 없잖아. 다 인정하잖아. 어? 그 못하는 어른들도 많잖아요. 근데 어른 된다고 다 그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진짜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어. 꼰대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할 땐 그냥 가는 거거든. 변화 없이. 쭉. 왜냐면 사실은 그렇게 살아도 편해. 왜냐면 나이가 주는 가장 큰 무기는 그거 같거든. 뭐 어쩔 건데. 나이 어린 사람한테 사실 그러면 할 말 없잖아. 근데 그러면 안 돼. 계속 그게 변해야 돼. 그래야지 뭔가 약간 좀 타인도 인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래야지 뭔가 나도 조금 반성하게 되고 그러잖아. 근데 그러려면 진짜 엄청 노력해야 돼. 되게 경계해야 되고 내가 나를 경계해야 돼. 10년 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정신 차려. 진짜 야 진짜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 더 별로야. 너가 그걸 빨리 알아야 돼. 제발. 야 제발 좀 진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태규야. 많이 모자르다. 너 진짜 정신 차려. 야 진짜 정신 차려 진짜. 진짜 그렇게 되나? 나 진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10년 전 나한테. 어우. 이게 뭐 재밌었다면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재미있으셨나요? 보는 분들도 재미있으셨으면 참 좋겠네요. 네. 재밌었니 지영아? 너 자는 거 아니지? 야, 쟤 자는 거 아니야? 깼어 이제 깼다. 이게 야, 쟤 누워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앉아 있는데? 지영이는 앞으로 채팅창 막아놔. 쟤 메신저 막아놔. 그러면 다음에 또 피팅룸. 이 피팅룸 이게 로고가 그거구나. 나 논스톱. 맞아요. 이거 MBC에서 걸면 걸리는 거 아니야? 다음에 또 한번 처음이니까 어쨌든 처음이니까 한번 해봤고요.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로 아마 이걸 준비한 동현이도 해봤으니까 느낀 게 있었겠죠. 네, 동현아 이걸 우리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했나? 1시간 반 했어요. 1시간 반 전에 너에게 하고 싶은 말 없니?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니까. 우리가 또 봅시다. 네, 여기가 제 옷방이에요.